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현재 학습 관련 소론에 해당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적 관점에서 학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또 인성 파트에서도 이미 뇌과학적 관점에서 좀 바라봤지만 오늘 할 얘기는 뇌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서 뇌와 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뇌 관련 이미지 파일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차례대로 지금부터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관련 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 면에서 이쪽 이 노랗게 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 부분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저핵 부분에서 주로 파충류의 뇌다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정보들은 이쪽에서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 파란색하고 이 빨간색 이런 부분은 빨간색은 편도체라고 해서 우리의 감정 부분들 기쁨, 슬픔, 놀라움,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처리하는 이쪽 해마하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포유류의 뇌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에서 정보를 주로 처리하는데 편도체는 주로 감정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해마는 주로 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술 기억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이 노란 부분의 기저핵 부분, 보통 선조체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은 절차 기억들, 이게 몸에 딱 익숙된, 모든 이 자동화된 절차 기억들을 이쪽에서 관리한다라고 또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조체 부분, 파란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차 기억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작업 기억, 이쪽 해마나 혹은 대뇌 피질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이 전두엽 부분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니 다 정리가 되고 각인이 되면은 이제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에게 관련돼 있든 혹은 여러 가지 감정하고 관련돼 있든 혹은 학습하고 관련됐든 이러한 기억들은 특정한 한 곳에서 주로 다루고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처럼 선교체나 기저핵 그리고 편도체나 해마 그리고 대뇌피지나 전두엽 같은 모든 기관들이 합동으로 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서만 전담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뇌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경우는 밑에와 같이 이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순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차 생존 정보 1차 그러면 그 부분은
선조체나 혹은 기저핵이라고 부르는 이 뇌관 부분에서 이 생존 정보들을 다루는 겁니다. 이거 최우선적으로. 이건 이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정 정보들. 그러면 아까 노란 부분, 감정 정보들은 두 번째 포유류에 넣습니다. 포유류에 내.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감정 정보는 그 다음 또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처리가 된 게 이제 새로 학습된 정보, 보통 말 학습 기억들. 이런 것들은 해마와 전두엽 부분에서 주로 처리가 되는데, 우선순위는 생존 정보나 감정 정보는 빠르게 처리하고, 학습 정보는 아주 새롭거나 반복적으로 입력된 정보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학습 정보. 그래서 생존과 감정에 대한 강력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새로 학습된 정보는 처리 우선순위에 나중으로 밀려버리면서 학습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인성 파트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먹고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 그다음에 마음이 편안할 때 드디어 우선순위에서 학업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학업에 흥미를 가지고 유의미하게 접근하면서 거기서 학습이 되고 또 강하게 입력이 되면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 뇌에는 어떻게 구조가 돼서 이렇게 이 다양한 자극들이 이렇게 기억 처리되고 학습이 된가 할 때 기초적인 단위가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이런 뉴런은 통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0억 개 정도 된답니다. 1000억 개 내외로 되고, 이 뉴런으로 이렇게 1000억 개 뉴런으로 뇌 속에 이렇게 다 돼 있고, 세포로 돼 있는데, 이 뉴런과 뉴런은 여기 이 가운데 원에서 있는 것처럼 그 연결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자극 정보 신호가 왔을 때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옆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하는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냐 할 때,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서,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면은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뭐 도파민 뭐 이런 것, 그것으로 해서 정보가 이렇게 옆에 뉴런으로 전달되면서 정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뇌는 뉴런과 시냅스로 되어 있는데, 한 개 뉴런 속에는 보통 1000개 내지 1500개의 뉴런이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는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뉴런은 일반적으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 할 때,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지돌기, 보통 수상돌기라는 부분하고, 근데 가운데 있는 세포체, 그리고 또 끝처리 부분에는 이제 축색돌기,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색돌기에 제일 끝처리가 시냅스다. 다음에 뉴런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다. 그 시냅스라고, 신경세포를 이어주고 신호를 주고받는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다. 그러면 이와 같은 뉴런이 1000억 개 정도, 그리고 한 개 뉴런에는 1000개 시냅스가 있다고 보고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뉴런으로 또 연결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 정보들은 결국에 학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떨어져 있는 뉴런이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서 정보가 연결되고 거기에 정보가 저장될까 할 때 그 비밀은 여기 나온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이 뉴런 A에서 나와서 P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 그래서 정보체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게 기가 막히게 이 기적과 같은 이런 프레임 패러다임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뇌 학습 원리를 뇌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 A에서 이 세포는 뉴런입니다. 세포 B로 시냅스를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세포로 나간다. 전기적 신호가 화학적 신호로 해서 전달된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학습과 기억의 물리적 기반은 축색돌기하고 마지막 수환경 사이에 있는 전기적 자극이 이 끝에 있는 시냅스와 시냅스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전달되는 것.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세포 A입니다. 이 뉴런. 그 다음에 또 다른 신경세포 B, 뉴런 B로 전기화학적 신호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냅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것. 그게 학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냅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보교환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냅스에서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 이 가운데 파란 동글동글한 겁니다.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 가지돌기로 전달이 된다. 그런데 뇌의 정보가 쉬지 않고 들어와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이 되면 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적 물질에서 전달될 때 고갈이 되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정보 자체가 과다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신호 전달할 수 있는 속도가 느려져서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된다.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정보의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신호 전달이 안 된다. 신호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정보가 전달 안 되니까 학습이 안 된다는 뜻이죠. 과부하로 인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학습량을 줄이거나 휴식을 취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보충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습과 기억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로부터 자극이 전달해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해가는 과정이 학습이다. 뇌과학적으로, 정보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학습을 하면 뇌 신경세포가 뉴런 간의 시냅스의 회로가 활성화되는 정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접했을 때보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때 이 회로가 더욱더 활성화돼. 이 학습 효과가 처음부터 더 강화되고 강하게 인식돼서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다. 거꾸로 쓰지 않으면은 그 회로가 막히고 녹이 슬어서 나중에 시냅스는 없어져 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가지치기에서 다 안 쓴 것들은 다 잘라서 그걸 없애버리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그래서 학습의 원리로 볼 때
반복적으로 어떤 정보가 전달됐을 때 그 회로 자체가 강하고 크고 그래서 전달 속도가 빠르고 그것이 이 전두엽이나 해마로 연결되면서 더 많은 기억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학습이라는 것은 이처럼 기억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전달되고 이게 학업이 진행되면 이 시냅스로서 연결이 되는데 신경세포로 인한 시냅스가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최초 정보가 왔을 때. 그러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생산이 증가되면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생산이 많이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수가 다시 말해서 이 상대 쪽에 ASP로 갈 때 B쪽에 시냅스가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되면서 시냅스가 강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냅스가 생성돼서 시냅스가 강화가 되는 현상이 기억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학습은 반복학습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학습을 했을 때 더 강하게 기록되고 시냅스가 더 튼튼해진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편에서 정보처리 모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 도표입니다. 밖에서 환경적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불과 2, 3초 정도의 초단기 기억을 감각 등록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요. 감각 등록. 근데 대부분은 망각으로 97% 이상은 다 망각으로 가버리고 불과 한 3% 정도가 단기 기억으로 가서 보통 1시간 내 조금 길게는 10시간 이내 이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편도체나 혹은 전두엽이나 혹은 해마에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기 기억이 강하게 입력돼서 부호화돼서 장기 기억으로 가고 장기 기억에서 인출해서 나오는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은 주로 밤에 잠잘 때 다른 신체 기능이 전부 중단돼 있을 때 해마나 편도체에서 전두엽으로 이렇게 장기 기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 단기 기억 해마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또 반복해서 하게 되면 더 강하게 장기 기억이 되면서 심지어는 평생 갈 수 있는 기억까지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적 자극이 왔을 때 강하면 강할수록 이 감각기에서 바로 단기 기억으로 가고 단기 기억들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화될 수 있고 또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장기 기억 인출을 해서 또 부호화돼서 집어넣고 하면 강한 시냅스가 형성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오래 기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망각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뭔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그리고 뭔가를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부분. 그랬을 때 이게 기억들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서 드디어 학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밖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때 장기 기억화했을 때만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서 정보들을 결합도 하고 가공도 하고 재구성도 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뇌에서는 1차적으로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정보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감정이나 신념에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정보들에 대한 학습, 그리고 추리가 필요한 그런 학습, 그런 학습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한다, 공부를 한다 할 때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까지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절차 기업들, 그리고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 신념 기업들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이 기억의 세포들이 편안했을 때 학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뇌과학적으로 볼 때 학습은 이 기억에 공고하다. 시냅스를 공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과학적의 관점에서 얘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뇌를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습력을 정교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